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힘을 통해 상대를 우아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나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함이 존재합니다. 마치 침묵 속에서 더욱 선명히 빛을 발하는 진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결심과 태도는 더 큰 설득력과 카리스마를 가져다 주곤 합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존중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강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왜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단단한 분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영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오히려 절제된 몸짓과 차분한 말투로도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다룰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썸네일에서 제시된 비밀스럽고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한다는 이미지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누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우아함과 내면의 강력함을 동시에 지니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는 5가지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상대방과의 소통이나 대인관계에서 보다 깊은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말없는 강렬함으로 다가가며 스스로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리더십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내면의 안정감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남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아도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이 선명하게 잡혀 있다면 그 조용한 존재감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매사에 자신 있는 태도로 이어지며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에서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계시다면 바로 이 자기 확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확신은 타인을 지배하거나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림 없이 다스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꾸준히 배움과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단단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경외심과 동시에 호기심을 가지며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썸네일에서 제시한 것처럼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한다는 말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인 셈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이나 외형에만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분위기와 태도에서 오는 무언의 힘에 더 쉽게 동요합니다. 말은 일시적이지만 태도와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심과 확신은 좀처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목소리가 작더라도 이견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거나 내 말이 맞다라는 식의 거친 표현이 아니라 차분하고도 고요하게, 그러나 틀림없이 단단한 시각을 유지하는 모습이야말로 조용한 카리스마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자기 확신은 매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반성과 수용에서 길러집니다. 자기가 이미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함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확신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되 그것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장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찰하고 실천해보면서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대단히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법칙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안정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것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답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조용한 힘을 키워주고, 그 힘을 통해 결국에는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내면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조용하지만 분명히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지향하며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자주 던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타당하다면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주변은 저절로 여러분께 귀 기울일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성찰을 하고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차분하고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자기 확신은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유의 중심축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시시각각 달라지고 유행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을 무심코 받아들이곤 합니다. 물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이 자기 확신을 잃는 것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자리한 근본적인 목표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며 때로는 과감하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편견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반항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믿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큰 시련을 겪고 난 뒤에는 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신념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남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확신이 만들어지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보와 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계속 학습하고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학습과 성장이 나 자신의 가치를 강화하고 내 확신을 굳히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유행하는 기술을 익히거나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취미를 따라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흥미와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분야가 결국 여러분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으니까라는 식의 더 단단한 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겉으로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조용히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방향을 수정해가며 묵묵히 도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을까라며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시간이 나아가 자기 확신은 대인관계에서도 큰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어색함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은 굳이 과장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 속에서 저 사람은 본연의 모습 그대로군. 숨기는 게 없고 자신을 믿는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고자 하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긍정적 끌림입니다. 그 끌림이야말로 조용한 권위를 확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물론 자기 확신도 지나치면 고집이나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믿되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내릴 결정과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변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아무리 처음에 그럴듯한 확신을 보여줬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당당히 책임지고 실패해서 교훈을 찾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비난도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은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실수를 해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진지하게 개선하려 하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정신적 근력입니다. 이 근력이 튼튼할수록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안정감과 설득력은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힘으로 상대를 이끄는 능력도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신이 정말 추구하는 가치, 장기적인 목표, 그리고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습관과 실천이 쌓여 결국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자기 확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 법칙을 공고히 다지는 기반이 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내거나 화려한 말을 동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면 결국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두려워하며 어떤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에게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 라는 느낌을 주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와 고민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의 대화를 지켜보면 그들은 말이 많지 않더라도 대화를 이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경청이 존재합니다.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눈빛과 고개 끄덕임, 간간히 던지는 공감 어린 질문 등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말수는 적지만 대화 전체를 조율하고 흐름을 잡아나가는 힘이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부드럽게 마음을 열게 된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럼 없이 속내를 보여줄 수 있죠. 그 순간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상대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제안을 하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군 이라고 느끼며 훨씬 큰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이는 썸네일에서 말한 비밀스럽고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한다는 이미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다짜고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심리적 니즈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그 지점을 건드릴 줄 아는 사람은 사실상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끌리지 않을 이는 드물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진실한 공감과 배려가 동반될 때 비로소 우아함이 빛을 발합니다. 만약 거짓된 공감으로 상대를 속이려 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흔들 수 있어도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진실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법칙의 실천 전략은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들어주는 습관을 기르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혹은 직장에서 동료나 부하 직원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내가 어떤 점이 힘든지 나는 잘 알겠어. 혹은 지금 그 상황이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거야 라고 조용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십시오. 여기에 덧붙여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하고 간단한 제안을 건넨다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진정성이 부각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내면 깊숙이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끼고 자연스레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관계에서의 주도권은 어색한 압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매력으로 형성됩니다. 결국 우리는 조용한 태도로도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법칙인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 그리고 그들만의 독특한 상황을 한번 더 헤아려 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부터 배려를 쌓아나가다 보면 불필요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 깊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느 모임이나 자리에서든 우아하게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지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감과 배려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의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시선과 기준을 살짝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생각하기엔 별일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민하지?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가볍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감은 나였다면 어땠을까? 를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시도하기만 해도 그들의 감정과 고민을 대하는 태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이 중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려면 타인의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수적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한다면 뭐가 그리 걱정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일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그 이면의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상사나 동료들에게 실망을 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적절히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그냥 단순히 만류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공감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목소리 톤, 표정, 몸짓에서 더 크게 드러납니다. 간혹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눈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마지못해 반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오히려 상대방에게 전혀 공감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고 맙니다. 따라서 공감을 표현할 때는 정말로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맞장구 치는 한두 마디, 때로는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태도가 쌓이다 보면 상대방은 어느새 마음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호의를 표하게 됩니다. 이 호의는 단순한 감정적 호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공감해주는 상대의 의견이라면 그래, 한번 들어볼게라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순간들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점차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내 뜻을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곧 관계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주는 핵심 열쇠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요구나 의견이 비합리적이거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신이 이런 점에서 힘들어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문제는 당신이 직접 해결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라는 식으로 적절한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동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 조언을 건네되 그 과정에서 상대를 낮추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감과 배려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공감은 비단 1대1 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팀이나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할 때도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리더가 팀원 개개인의 상황을 헤아리고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곧 조직 전체의 사기와 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어려운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더 큰 단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겉으로만 우리 함께하자라고 외치면서 정작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없다면 팀원들은 언젠가 그 리더의 말에 진정성이 없음을 눈치채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썸네일에서 말한 비밀스럽고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한다라는 개념을 다시 떠올려보면 공감과 배려야말로
그 비밀스러운 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리 높여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 관계의 흐름을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지배하는 듯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감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감정이 곧 신뢰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감일기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털어놨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대응 방법이 있었는지, 혹은 내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점차 상대의 마음을 읽는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서 결국에는 강력한 대인관계 스킬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격앙된 어조로 말을 걸 때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먼저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후 차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공격이나 방어 없이도 자연스럽게 싸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두 번째 법칙인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소리치거나 권위를 억지로 내세우지 않고도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아한 리더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상 속 작은 대화들부터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대의 감정을 읽고 그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제안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 앞에 놓인 관계의 문들은 하나둘씩 부드럽게 열릴 것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이 결합된 절제된 언행을 갖추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충동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면 그 순간에는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되돌리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지나치게 급하게 말을 쏟아내거나 횡설수설한다면 사람들은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하고 흘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이미지와 설득력을 동시에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말에 여백을 둡니다.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이 질문할 수 있는 틈이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둡니다. 이는 말을 아끼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하되 과장이나 군더더기가 없도록 하는 거죠. 또한 말을 멈추는 타이밍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 충분히 전달했다고 느껴졌다면 더 붙이지 않고 잠시 조용히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이 조용한 순간이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긴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썸네일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비밀스럽고도 우아한 지배는 이 침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어색하게 느껴 재빨리 말을 잇고자 하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상대방의 뇌리에 깊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침묵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적절한 애티튜드와 상황 판단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나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대처하려면 자기 감정에 대한 통제력이 요구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결국 더 효과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절제된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쉽게 동요하지 않는구나,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주도하는 데 있어 큰 소리치거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예시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날 때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말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흥분해 있다면 그 감정의 파고가 잦아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준 뒤 조용히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잘못했다는 식의 표현 대신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같은 말로 접근하면 상대방은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 대신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상대가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존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여 감정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호 간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이 제시하는 의견이 더 큰 설득력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를 잃지 않는 자세는 단순히 상대방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직하고 신뢰가 가는 이미지를 씌웁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제어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길게 보면 바로 이 점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그룹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한 번의 강력한 주장이나 감정 폭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소통과 상황 대처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여러분의 침착함과 절제된 언행이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법칙, 즉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이 조화를 이루어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신뢰를 보내고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의 감정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반응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듯 상황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잠깐 멈춰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의외로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호흡을 길게 하고 머릿속으로 이건 감정적인 자극이다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단순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만으로도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실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업무 중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을 미리 예측해보세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가장 현명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답안을 갖고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 갑작스런 감정 폭발을 억제하고 차분한 대응을 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습관은 점점 쌓여서 저 사람은 정말 쉽게 흥분하지 않는군이라는 평판을 형성하게 되죠. 사람들은 의외로 작은 부분에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보이는 반응, 운전 중 끼어드는 차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대기 시간이 길어졌을 때의 태도 등등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소한 장면들이 오히려 더 진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감정을 절제하고 여유를 지키는 사람은 작은 실수로 인해 극단적인 분노나 짜증을 표현하는 사람보다 훨씬 신뢰감을 줍니다.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다 보면 주변에서는 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프로젝트나 대인관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먼저 여러분의 의견이나 판단을 구하려 합니다. 그때 비로소 조용한 지배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또한 침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로봇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느끼는 분노는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분노를 즉각적으로 폭발시키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쓰면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내가 화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건설적인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은 관계 맺기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특히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을수록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이
곧 리더의 무게감과 연결됩니다.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무작정 화부터 내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저 사람은 무서운 상사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존경과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논리적으로 짚어주며 대화한다면 사람들은 그 태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진정한 의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따르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결국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성과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침착함이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큰 기회나 긍정적인 변화를 맞닥뜨렸을 때도 지나친 흥분이나 과한 기대가 오히려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예상치 못하게 큰 성과를 얻었을 때 그 기세만 믿고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거나 방심해버리면 이후에 찾아올 리스크를 간과하게 되죠.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은 좋은 일일수록 더 신중하게 점검한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위기와 변화가 교차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기업가나 리더들을 보면 큰 성취 앞에서도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대비합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으로 구성원들에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더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같은 태도는 조직 전체의 확신과 안정감을 동시에 불어넣습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리더가 조용히 상황을 진단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하게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팀 전체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외부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침착함과 상황 판단력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종의 훈련과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꾸준히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작은 상황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안 돼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작은 부분부터 차근차근 침착함을 연습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차츰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도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상황을 부드럽게 통제하는 조용한 권위의 힘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는 단지 개인적인 자존감 상승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안정과 신뢰를 전하는 귀한 자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법칙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감정과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새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용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감탄 어린 시선이야말로 우아한 영향력의 기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꾸준히 발전시키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나는 조용하지만 강하다고 주장해도 실제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실천하는 대로 평가받기 마련이죠. 조용한 권위는 특히나 이런 측면에서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강조하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정말 내면이 단단하구나라는 감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꾸밈으로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진정성이며 그 진정성에서 자연스럽게 조용한 카리스마가 생겨납니다. 썸네일에서 강조된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결국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다듬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지향하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적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구하다 보면 자신만의 방향성이 조금씩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주변 상황이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이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아 라는 경고 신호가 분명히 울리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삶의 여러 선택지에서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강한 신뢰를 줍니다. 흔히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실망을 안기는 경우가 많은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크게 주목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목은 호기심에서 출발해 곧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변 동료들이 조금 쉬엄쉬엄하자며 유혹할 때도, 본인이 결정한 원칙과 목표가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하거나 불합리한 압박을 가할 때도 내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이러한 작은 선택과 태도가 결국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데 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방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아하게, 그리고 조금씩 상대방을 지배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치관과 철학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의지입니다. 누구나 한순간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에 이끌려 초기의 결심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오해와 비난에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며 조용한 실천을 반복한다면 사람들은 점차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끈기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조용한 권위의 정수이며 주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번째 법칙은 말이나 외형적 포장보다는 실제 삶에서 드러나는 태도와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 태도와 실천은 단순히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작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아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치관과 철학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지만 동시에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연히 나는 정의롭다, 나는 성실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진짜 정의를 실천하거나 끝까지 성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예컨대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나의 신념에 반한다면 기꺼이 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 부담이나 불이익 때문에 침묵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내 가치관이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면 잠시의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반복되고 쌓일 때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구나라며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가치관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혹은 가족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준과 나의 기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마다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내 철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확인한다면 세상은 쉬울지 몰라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됩니다. 이 결심은 결코 목소리를 높여 내가 옳다를 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일일이 동요하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겉으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실은 매우 단단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말은 많지 않지만 늘 같은 원칙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근을 강요당해도 필요 이상의 업무나 불합리한 지시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선 굳이 같이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 약자의 편에 서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등등.
이런 이들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사람들은 그들의 일관된 태도와 묵묵한 실천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목은 존중과 신뢰로 이어지죠. 이렇게 형성된 신뢰는 종종 단발적인 성과나 화려한 말솜씨로 얻은 것보다 훨씬 오래가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치관을 행동으로 옮길 때 겪는 시행착오는 오히려 스스로의 철학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기회가 됩니다. 간혹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나 혼자 희생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라는 확신을 재차 확인하게 되고 그 확신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죠. 물론 타인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의 진심과 일관성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을 보고 역시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라며 무릎을 치는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교조적이고 완고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늘 배우고 성찰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에 따라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가는 유연함을 포함합니다. 단, 수정의 근간에는 기본적으로 이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스스로의 판단이 깔려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환경보호가 내게 중요한 가치라면 재활용 습관을 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기업의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 이슈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가치관에 비추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는 조직이나 사회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결국 제도나 문화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물론 현실의 벽이 높고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된 목소리와 행동을 내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저 사람은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까? 그만큼 중요한 신념이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 궁금증이 때로는 동의나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방법입니다. 결국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행동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면 더더욱 어렵죠. 그렇지만 결코 요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펼쳐가는 사람은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이 견고함이 관찰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우아하고 막강한 힘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네 번째 법칙인 가치관과 철학을 행동으로 일관되게 실천하기는 남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지? 라고 위아해하는 시선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그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지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썸네일에서 말한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하는 힘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동시에 그것을 겸손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힘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긴 안목을 가지고 관계를 쌓아가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용하지만 강한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그 순간적인 말발이나 단발성 이벤트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고지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정말 꾸준하게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구나,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진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깊이와 신뢰는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자 무리하게 언행을 과시하면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그다지 존재감이 크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며 필요할 때 조용히 핵심 의견을 제시하고 매사에 책임감을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사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두고 공들여 관계와 신뢰를 쌓는 방식이며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긴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당장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변화 가능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성장 속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이때 조급하게 재촉하거나 왜 못 따라오느냐고 다그치는 대신 꾸준히 기회를 주고 성장을 돕는 태도를 보이면 그 대상은 언젠가 여러분의 배려를 깊이 깨닫고 되갚으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결국 더 단단한 유대감과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계가 쌓이면 말없이 있어도 여러분의 의도를 알아서 헤아려 주거나 스스로 협력하려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방을 지배하는 가장 확실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명령하거나 협박할 필요도 없고 인위적으로 선물을 준다거나 아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사실 이 5번째 법칙은 다른 모든 법칙들의 종합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확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절제된 언행, 그리고 진정성이 담긴 가치관과 철학, 올 오브 디즈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한층 깊은 울림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조언자나 동료의 위치를 넘어 때로는 정신적 지주 혹은 리더로 자리 잡게 됩니다. 썸네일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밀스럽고도 우아하게 상대를 지배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무언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서서히 구축되는 관계의 예술이자 내면의 힘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주변인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깊이와 진정성에 설득당하기 마련이니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어느 정도 구분해냅니다. 시간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더욱 명백해지지요. 따라서 여러분이 길게 보고 일관성을 지켜나간다면 언젠가 그것을 알아봐줄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하고도 강하게 오래도록 빛을 발하는 진정한 리더십이자 영향력입니다. 이제 이 5가지 법칙의 마지막 요소로서 우리는 시간을 친구로 삼아 관계를 키워나가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걸음이 늦어 보여도 목표가 분명하고 태도가 일관되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조용한 권위의 궁극적인 모습이니까요. 인내심과 긴 안목은 마치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그것이 서서히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기 마련이라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나 조직 문화, 그리고 자신의 내면적 성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이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폭발적인 스퍼트가 아니라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힘이죠. 특히 관계 구축에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던 사이도 차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신뢰가 쌓입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얻어지는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 상황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으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낼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깨지지 않는 반면 잘못된 행동이나 실망스러운 태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지배력을 원하는 분이라면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하거나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 처음과 같은 성실함, 배려심, 그리고 일관된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인식이 단단히 자리 잡았을 때 여러분은 비록 목소리를 높이거나 위세를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의 진정성과 인품을 알고 있고 스스로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긴 안목을 가진다는 것은 당장 눈앞의 문제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보고 행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지금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함께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론 양보가 필요하고, 때론 직접적 지적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간의 감정이나 이기심에 휩쓸려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더 큰 기회나 협력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긴 안목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처음에는 별 이득이 없어 보였던 인연이 언젠가 인생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한때는 사소해 보였던 행동이 사실은 중요한 가치나 인격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데, 그 불확실성을 포용하고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인내심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가꾸고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지금 당장은 내 능력을 크게 발휘할 기회가 없거나 주위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책을 읽고 공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관계에서 경험과 통찰을 쌓는 시기로 활용한다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강력하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동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곧 신뢰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감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듯 장기적 시야와 인내심을 갖춘 사람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떠오르면 거기에 휩쓸려 허둥지둥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미 세워둔 방향성과 전략을 점검하며 차분히 대응하죠. 또 일시적인 비난이나 오해를 받더라도 성급하게 변명하기보다 차근차근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쪽을 택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 5번째 법칙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자기확신, 공감과 배려, 침착함과 절제, 가치, 단기간의 성취나 빠른 결과를 원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느리지만 확실하게 쌓아올리는 관계와 신뢰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겉보기에 화려한 언변이나 즉각적인 승리는 아닐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조용한 권위야말로 흔들림 없는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내면의 평온과 만족감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적이 아니라 동료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결국 옳은 길이라면 도달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기에 실패나 지연을 만났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매번 조급함과 불안에 시달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안정감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여러분을 리더로 인정하게 되고 누군가는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은 단순한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인내심과 긴 안목은 사람과 상황을 이해하는 전체적인 통찰을 완성해주는 열쇠입니다. 5번째 법칙인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앞선 모든 법칙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중간에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 쌓이는 내공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꾸준히 지켜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들이 언젠가 조용하지만 강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지지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법칙은
결국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우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조용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따라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내며 필요할 때는 상황을 주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놀라운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공유한 5가지 법칙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과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동력을 얻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는 최고의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인생의 지혜와 실천 전략들을 함께 나누고 더욱 큰 성장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매번 새롭고 유익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원리와 방법을 익혀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머릿속 지식에 그치고 만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법칙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을 각자의 삶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작은 변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한결 부드럽고 우아한 말투를 구사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통찰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단단함으로 주변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단지 여러분 개인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누군가를 지배한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억압이나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주변인들이 여러분의 태도와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고 저마다 스스로를 성찰하며 변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아한 지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처럼 인생을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전략과 통찰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또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배움의 여정을 멈추지 않으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을 가꿔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